안녕하세요, 4학년 여러분. 사회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작권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사회교과서, 디지털 교과서, 미리 캔버스 등 기타 저작권 사용이 허락된 사진들로 제작되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학습 용도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공유, 저장,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4학년 2학기 사회 6번째 수업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사회교과서 22쪽에서 24쪽의 내용이고요. 모두 사회교과서와 학습꾸러미, 필기구를 준비해주세요. 학습꾸러미에 있는 사회 프린트 5쪽 이 부분이죠. 네, 사회교과서를 보고 미리 빈칸을 모두 채워주세요. 이제 다들 알죠? 빈칸을 채우지 않은 친구는 잠깐 영상을 멈추고 빈칸을 되도록이면 다 채운 후에 수업을 들어주세요. 다 되었나요? 좋아요. 그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 배운 내용을 복습할게요. 자, 먼저 촌락이란 무엇이었죠? 네, 촌락은요, 장소인데요. 자연환경을 주로 이용해서 살아가는 지역을 말해요. 네, 이 촌락에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어디가 있었죠? 농촌, 어촌, 산지촌. 농촌에서는 주로 농업을 지었고요. 어촌에서는 주로 어업, 그리고 산지촌에서는 임업을 했죠. 자, 다음으로 도시란 무엇이죠? 편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네, 도시는 인구가 밀집해 있고 많이 몰려 있다는 뜻이에요. 사회, 정치,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는 곳을 말해요. 도시는 중심지를 떠올리면 쉽죠? 도시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었나요? 지난 시간에? 사람이 많이 있었죠? 건물의 높이는 어땠어요? 네, 고층 건물이 굉장히 많았고요. 교통은 편리했었죠? 지하철, 버스처럼 많은 교통시설이 있었어요. 네, 마지막으로 그럼 어떤 곳에 도시가 발달했었죠? 정치의 중심이 되는 곳에 발달하기도 하고요. 서울을 생각하면 되죠. 교통시설이 아주 발달한 곳, 경기도에 대표적으로 수원이 있고요. 산업이 발달한 곳, 그리고 계획도시가 있습니다. 계획한 도시를 말하는 거죠. 세종시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자, 오늘은 이걸 배울 거예요.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여러분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촌락과 도시의 비교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볼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촌락과 도시의 특징을 한꺼번에 모아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선생님과 함께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촌락과 도시를 비교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사회교과서 22쪽을 펴주세요. 교과서 22쪽을 보고 촌락인지 도시인지 말하고 까닭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 첫 번째 사진은 촌락입니다. 아이고, 벌써 답이 나왔네요. 네, 어디일까요? 촌락일까요? 도시일까요? 촌락입니다. 네, 촌락이죠. 왜 그렇게 생각했죠? 도로가 좁고 차가 적습니다. 논이 많습니다. 건물이 낮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네요. 자, 그럼 다음 사진, 이 사진은 촌락일까요? 도시일까요? 도시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죠? 도로가 넓고 차가 많습니다. 공장이 많습니다. 건물이 높습니다. 네, 그렇죠. 도로가 넓고 차가 많고 공장이 많고 건물이 높은 점이 도시의 특징이었죠.
자, 그러면 민준이네 반 친구들은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기로 했대요. 이를 위해서는 자연 환경이 비슷한 촌락과 도시를 비교해 보기로 했어요.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려면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할까요? 어떤 점을 위주로 촌락과 도시를 비교해야 될까요? 집의 수나 모양을 확인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봅니다.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모습을 알아봅니다. 네, 이 밖에도 다양한 편의시설의 수, 발달한 산업의 모습 등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렇게 중요하게 보고 이걸 중심으로 비교를 할 거예요, 앞으로.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벌써 답이 나왔네요. 자, 이 가와 나 사진이 있는데 두 사진 중에 촌락과 도시를 비교하려고 할 때 어떤 것이 적합한 걸까요? 가의 위에는 농촌이고요. 가의 밑에 사진은 아까 봤던 도시, 바다도시, 바닷가 근처 도시고요. 나는 어촌이고요. 위에 사진은 어촌, 아래 사진은 바닷가 근처 도시예요. 어떤 곳이 더 적합하죠? 네, 아까 보여줬죠. 나 사진이 비교하기에 적합합니다. 네, 왜냐면요. 바닷가에 위치한 촌락과 도시, 비슷한 자연 환경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촌락과 도시를 비교할 때는 가급적 자연 환경이 비슷한 두 곳을 살펴야 공통점과 차이점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가처럼 아이의 환경이 너무 다르면 차이점이 너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촌락과 도시의 차이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탐색할 지역까지 결정을 한 건데요. 자, 그래서 여기 부분 빈칸을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것을 비교해야 되죠? 어떤 땡땡땡땡 네 글자요. 네, 어떤 교통시설을 이용하는지를 먼저 비교해야 됩니다. 교통시설을 어떤 것을 주로 이용하는지를 비교하고요. 그리고 발달한 산업을 비교합니다. 무엇을 주로 생산하는지를 비교한다는 뜻이고요.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네, 집의 모양을 비교해야 되고요. 건물의 모습, 건물이 높은지 낮은지를 비교할 거고요. 무엇을 이용하는 방법? 네, 땅을 이용하는 방법을 비교합니다. 땅을 예를 들면은 농촌에서는 주로 농사를 짓는 데 이용할 거고요. 도시에서는 땅을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건물을 짓거나 하는 식으로 땅을 쓰겠죠. 이렇게 비교를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탐색할 지역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비슷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바로 전에 얘기했죠. 뭐가 비슷해야 된다? 농촌이랑 바닷가 도시랑 비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어촌이랑 바닷가 도시랑 비교를 해야 된다. 뭐가 비슷하다고요? 자연 환경이 비슷한 촌락과 도시를 선택해야 그 차이점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자,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사 방법을 결정하는 건데 조사 방법은 지난 시간에 우리 촌락과 도시를 조사할 때 선생님이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지도, 디지털 영상지도, 위성사진, 지역사진 등 다양한 지도와 사진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기억이 좀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조사 방법 더 자세하게 볼게요. 네, 탐색할 지역을 정했다면 어떤 자료로 촌락과 도시를 탐색하면 좋을까요? 방금 전에 얘기해줬죠? 지도나 위성사진, 지역사진을 이용합니다. 네, 이게 지도고요. 이게 위성사진이고요. 그리고 이 밖에도 디지털 영상지도랑 같이 손쉽게 지역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하면 좋아요. 그래서 구글이나 네이버처럼 디지털 영상지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영상으로 볼게요. 디지털 영상지도를 활용하여 촌락의 모습을 조사해봅시다. 먼저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그 다음
지리 정보를 누르고 지도 서비스를 누릅니다. 통합 검색창에 조사하고 싶은 촌락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 있는 지도 선택 단추를 눌러 영상 지도로 변경해 촌락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도시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 23쪽이고요. 자, 사진을 보고 촌락과 도시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이 아까처럼 말해보는 거예요. 23쪽 교과서 사진이고요. 자, 전라남도 해남군은 어떤 지역일까요? 촌락일까요? 도시일까요? 촌락입니다. 네, 그 모습은 어떻죠? 작은 아이고, 다시요. 촌락입니다. 모습은 어떤지 봅시다. 작은 항구가 있습니다. 낮은 집들이 모여 있습니다. 고기잡이배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울산광역시는 도시일까요? 촌락일까요? 도시입니다. 도시죠. 모습은? 큰 항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건물이 많습니다. 큰 배들이 있습니다. 네, 큰 항구가 있고요. 높은 건물이 많고 그리고 큰 배들이 많아요. 자, 사진을 보고 여러분 도시와 촌락의 공통점을 한번 말해봅시다. 두 곳의 공통점이요. 같은 점. 뭘까요? 같은 점? 먼저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다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여 삽니다. 네, 사람이 모여 살아요. 촌락도 지금 조그맣게 보이긴 하는데 사람들이 촌락에는 살고 있고요. 마을을 이루고 있습니다. 촌락도. 자, 이번에는 촌락에는 네, 차이점을 한번 말해볼게요. 촌락에는 높은 건물이 많지 않으나 도시에는 높은 건물이 많습니다. 촌락에는 자연환경을 이용한 산업이 발달했고 도시는 물건을 만들거나 편리한 생활을 도와주는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본 것처럼 촌락은 비교적 높은 건물이 많지 않으나 도시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건물이 높죠. 그리고 촌락은 자연 환경을 이용한 어업이나 양식업이 발달했고요. 도시는 공업이나 서비스업이 더 발달했습니다. 자, 교과서 24쪽으로 넘어가서 민준이와 친구들이 작성한 촌락과 도시 비교 보고서를 한번 살펴봅시다. 보고서에는 조사 지역의 모습, 그리고 공통점, 차이점, 그리고 생각하거나 느낀 점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한테는 프린트가 있죠? 프린트도 여러분이 똑같아요. 이거랑 비슷한데 영상을 한번 보고 프린트 빈칸이 맞는지 한번 영상을 보면서 해남군과 울산광역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원아, 촌락과 도시의 모습을 비교하려면 어떤 것이 좋을까? 자연환경이 비슷한 곳을 선택하자. 바닷가의 촌락인 전라남도 해남군과 도시인 울산광역시를 비교하면 어떨까? 좋아. 그럼 나는 디지털 영상 지도로 두 지역의 공통점을 살펴볼게. 이건 해남군과 울산광역시의 모습이야. 해남군과 울산광역시 모두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며 살고 있어. 또 공공기관과 편의시설처럼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도 많아. 그리고 두 지역 모두 바다라는 자연환경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공통점이 있지. 그렇구나. 그럼 이번엔 두 지역의 차이점도 찾아보자. 먼저 바닷가의 모습을 볼까? 촌락인 해남군의 바닷가에서는 작은 항구와 고기잡이배를 주로 볼 수 있어. 반면에 도시인 울산광역시의 바닷가는 항구와 배가 모두 커다랗지. 다음으로 건물을 보면 해남군에는 낮은 것이 대부분이고 높은 건물은 많지 않아.
그러나 도시인 울산광역시에는 이렇게 높은 건물들이 많이 모인 것을 볼 수 있지. 또한 각 지역에 사는 인구도 다른데 촌락인 해남구는 도시보다 사람들이 적게 살고 도시인 울산광역시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살아. 자, 다음으로는 두 지역의 발달한 산업을 비교해보자.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는지 알아보자는 거구나. 맞아. 먼저 해남구는 자연환경을 이용한 산업이 발달한 촌락이야. 바다에서 어업을 하거나 밭에서 고구마를 키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 한편 큰 공업단지가 있는 울산광역시는 물건을 만들거나 편리한 생활을 도와주는 산업이 발달한 도시지. 촌락과 도시는 서로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많구나. 촌락과 도시를 비교하는 활동은 정말 재미있었어. 네, 다 잘 알아보았나요? 여기 우리 이 부분이죠. 촌락과 도시, 공통점, 차이점 정리하는 부분. 자, 빈칸 확인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통점은 뭐였죠? 해남군과 울산광역시의 공통점은 사람들이 무엇을 이룬다고요? 마을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고요.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있어요. 촌락이라고 시설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촌락에도 시설이 있습니다. 또 무엇과 더불어 살아가죠? 네 글자. 자연환경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자, 차이점은 촌락은 높은 건물이 많지 않아요. 인구가 도시보다 적어요. 비교적 적다는 거고요. 무엇을 이용한 산업이 발달했다고요? 자연환경을 이용한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어업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업이나 양식업. 반면에 울산광역시 도시는 높은 건물이 많았죠. 사람들이 얼마큼 살아요? 많이 살아요. 그리고 물건을 뭐 하거나? 네, 공장을 생각하면 되죠. 물건을 만들거나 편리한 생활을 돕는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촌락과 도시의 특징을 한 번에 분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선생님이 촌락, 도시, 그리고 가운데 공통점을 놨고요. 6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6가지만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 특징들을 보고 각각 어디에 들어가야 할지 선생님과 함께 분류해 볼 거예요. 여러분도 촌락이면 촌락, 도시면 도시, 공통점이면 공통점이라고 입으로 소리내서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사람이 많고 건물이 높다. 사람이 많고 건물이 높다. 이 세 곳 중에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하나, 둘, 셋. 촌락? 아니죠. 도시죠. 도시는 사람이 많고 건물이 높은 특징이 있고요. 그럼 두 번째로 이번엔 반대로 사람이 적고 건물이 낮다. 어딜까요? 사람이 적고 건물이 낮다. 네, 반대죠. 도시가 아니라 촌락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어 살아간다. 어디에 해당될까요? 하나, 둘, 셋. 네, 양쪽 다 해당되죠. 그래서 공통점입니다. 사람들이 마을을 이뤄서 살아가는 거는 촌락이나 도시나 공통적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자연환경과 연관된 산업이 발달했다. 자연환경과 연관된 산업이 발달했다. 예를 들면 농업, 어업, 임업 이런 걸 말해요. 어딜까요? 하나, 둘, 셋. 네, 맞습니다. 촌락이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물건을 만들거나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산업이 발달했다. 물건을 만들거나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산업이 발달했다. 하나, 둘, 셋. 네, 너무 쉽죠? 도시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었어요. 자, 마지막. 네, 왠지 빈칸이 보이는 것 같은데 자연환경과 더불어 살아간다. 이거는 네,
두 지역의 공통점이겠죠. 촌락만 자연환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도시도 자연환경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촌락은 사람이 적고 건물이 낮고요. 자연환경과 연관된 산업이 발달했고, 도시는 비교적 사람이 많고 건물이 높고요. 물건을 만들거나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사람들이 마을을 이뤄서 함께 살아간다는 점이고요. 자연환경과 더불어서 살아간다는 특징이 있었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 영상으로 정리할게요.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봅시다.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으로 첫째,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둘째, 생활에 필요한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셋째, 촌락과 도시 모두 자연환경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촌락과 도시의 차이점으로 첫째, 촌락에는 높은 건물이 많지 않으나 도시에는 높은 건물이 많습니다. 둘째, 촌락은 도시보다 사람들이 적게 살며 도시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셋째, 촌락은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일들이 발달했고 도시는 물건을 만들거나 편리한 생활을 도와주는 일들이 발달했습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수고했고요. 자, 이건 저작권 알죠? 저작권이고요. 자, 이 부분 여러분, 이 부분 알죠? 클래스팅에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준 4학년 친구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촌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 시간에 또 만나요.